연금을 열심히 모았는데도 어떻게 꺼내 쓰느냐에 따라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 보다 어떤 구조로 인출하느냐가 훨씬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어떻게 꺼내 쓸까라고 하면 퇴직금 먼저 쓸지, 국민연금을 먼저 받을지 이런 순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단순한 인출 순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오래 살아도 현금 흐름이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포함한 노후 현금 흐름 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은퇴 이후에는 연금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뒀느냐에 따라서 생활비와 건보료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료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예상했던 생활비보다 줄어드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연금을 많이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비가 끊기지 않도록 세금과 건보료까지 고려해서 안정적으로 인출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노후엔 결국 건보료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말에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면 언젠가는 연금을 받게 된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다릅니다. 은퇴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자산, 내가 받는 소득에 따라서 평생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단순히 연금을 얼마나 모았는지가 아니라 세후로 얼마가 남는지, 건강보험료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만 보고 가입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전문가는 비과세 연금 구조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 모두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도 노후에는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중요한 고민거리가 된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연금을 어떻게 인출할 것인가와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뭘 가입하는데 연금저축펀드 해야 되는 거야? 비과세 연금이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질문보다 먼저 내 연금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연금을 생각하면 가입할 때만 집중을 합니다. 연말정산 얼마나 받는지, 수익률은 몇 퍼센트가 될 건지, 어떤 상품을 골라야 좋은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은퇴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끊기는데 지출은 끊기지 않기 때문이죠. 생활비, 병원비, 건강보험료, 관리비, 자동차 보험, 식비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는 얼마를 모았느냐 보다 매달 얼마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현실에서는 집은 15억인데 생활비는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산이 없어서가 아니라 꺼내 쓰는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을 설명할 때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느냐보다 나중에 어떻게 꺼내 쓸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연금저축이나 IRP 많이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환급을 받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액공제는 지금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반면 은퇴 이후에는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같은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세액공제만 보고 가입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연금저축을 하더라도 세액공제는 받지 말든지 신중하게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려요. 아니,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노후에는 내가 젊을 때 얼마를 돌려받았었는가 보다 지금 세후로 얼마가 남는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연금 자산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나
은퇴 후에도 다른 소득이 있거나 건강보험료의 영향을 중요하게 보는 분들은 지금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는가 보다 나중에 어떻게 인출할 것인가를 더 중요하게 보기도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연금 인출 구조와 세금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세액공제를 안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으로 잘 나눠받게 되면 연금소득세율은 3.3에서 5.5% 수준으로 비교적 낮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원금은 비교적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16.5%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무조건 세액공제를 받을까 말까 보다 나는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중요한가? 아니면 세금과 건보료를 내고 실제로 얼마나 남는지가 중요한가? 또는 건강보험료의 영향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게 정답이다 보다 내 상황에는 어떤 구조가 맞는가 이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액공제와 비과세 구조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연금은 세액공제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한 연금 구조도 있습니다. 사실 해외에서도 은퇴 자산은 지금 세금을 낼 것인지, 나중에 세금을 낼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인출할 것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다만 한국의 연금보험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 같은 구조들인데요. 이런 구조는 연말정산 혜택은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가 가능하고 인출할 때 세금 구조가 세액공제형 연금과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께는 오히려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분, 건강보험료를 중요하게 보는 분, 장기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한 분, 생활비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원하는 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비과세 연금 구조가 더 잘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결국 보험이 좋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험이 좋다, 펀드가 좋다, 이 문제로 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어떤 구조가 내 상황에 맞는가입니다. 보험사에서도 펀드를 운영하는 변액연금이 있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반대로 증권사의 연금저축이나 IRP는 세액공제와 투자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인가 펀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노후에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20, 30대처럼 은퇴 시간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분들은 성장성이 중요할 수 있죠. 반면 50대 이후에는 성장성뿐 아니라 생활비가 끊기지 않는 안정성, 인출 전략도 함께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금저축 펀드를 활용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비과세 연금 구조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기도 합니다. 결국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상품이 아니라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을 설명할 때 무엇을 가입할 것인가 보다 어떻게 꺼내 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연금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30, 40대는 자산을 늘리는 시기라면 50대 이후는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은퇴가 가까워졌고 큰 손실을 견디기가 어려워지고 오래 사는 리스크가 커지고 건보료 문제가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50대 분들을 상담할 때 단순히 수익률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도 생활비가 끊어지지는 않는지, 세금과 건보료의 영향을
어떻게 받는지, 중간에 현금이 필요할 때 대응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함께 봅니다. 왜냐하면 50대 이후에는 자산을 얼마나 빨리 늘릴 것인가 보다 어떻게 안정적으로 사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정 수준의 연금액을 보증하는 구조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래도 연금보험은 사업비를 떼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험사는 사업비를 먼저 차감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내가 낸 돈보다 적은 금액이 운용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권사는 운용 과정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보험사는 사업비를 먼저 차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구조를 통해서 무엇을 얻는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무조건 나쁘다 또는 비과세니까 무조건 좋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이 높은 수익률인지,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냈을 수 있는 돈인지, 세금과 건보료를 내고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높은 수익률을 원할 수 있고 어떤 분은 평생 생활비가 끊기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경험을 보면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많이 버는 것보다 생활비가 끊기지 않는 것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연금은 연말정산 환급 상품도 아니고 수익률만 보는 상품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은퇴한 이후에도 생활비가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액공제형 연금이 중요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비과세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품이 최고입니다 보다 나에게 어떤 구조가 필요한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후는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까지 고려해서 내 돈을 오래도록 잘 꺼내 쓰는 기술도 중요합니다. 결국 연금은 가입하는 것보다 어떻게 꺼내 쓸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어떤 구조가 맞을까 궁금하시다면 한 번쯤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연금은 상품 하나를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가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니까요. 고정 댓글에 간단한 점검 신청서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클릭해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단기적인 상품 선택보다 삶의 흐름 전체를 함께 점검하는 연금 설계 파트너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드리겠습니다.